이른바 자선행위에 쓰는 1,000달러 가운데 950달러는 차라리 바다에 버리는 것이 나았다. 자선으로 먹여 살리는 주정뱅이 불황자 또는 무익한 게으름뱅이 하나하나가 이웃을 부도덕하게 감염시킨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난한 사람들은 죄가 많고 부패했으며 어리석음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펴낸 거야. 19세기와 20세기에는 가난한 사람들 대신에 그 문제에 답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창 목소리를 높이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타락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경제적 능력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어떤 영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불운하다고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라고 묘사되었다. 따라서 빈자들은 이제 부자들의 자선과 죄책감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자수성가한 강건한 개인들의 눈에는 오히려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이 얘기야 지금.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신의 저택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으며 그들이 떠나온 가난한 무리를 가엾게 여기는 척하며 악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부와 가난의 분배가 정의롭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19세기의 사회진화론 철학보다 분명하게 표현한 사상은 없을 것이다. 사회진화론자들은 모든 인간이 처음에는 돈, 일자리, 존경이라는 빈약한 자원을 놓고 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쟁에서 일부는 우위를 차지하는데 그것은 부당한 이점이나 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뒤처진 사람보다 본질적으로 나은 데가 있었기 때문이다. 부자는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그들보단 더 낫지 않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더 낫다. 그들은 더 힘세며 그들의 씨는 더 강하며 그들의 정신은 더 빈틈이 없다. 그들은 인간의 정글에서 생물학적 원리, 19세기가 맹종했던 새로운 신 같은 개념이었다.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승리할 운명을 타고난 호랑이들이었다. 부자는 생물학적 원리가 원해서 부자가 된 것이고 빈자 역시 생물학적 원리가 원했기 때문에 빈자가 된 것이다. 나아가서 사회진화론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난과 이른 죽음이 사회 전체에 유익하며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서 막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약자는 자연의 실수며 재생산을 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오염시키기 전에 소멸하도록 허용한다는 논리였다. 동물의 왕국이 기형으로 태어난 짐승을 포기하듯이 인간 세계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었다. 짓밟힌 자는 자비를 베풀지 말고 죽게 놔두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행동이었다. 영국의 사회진화론자 허버트 스펜서는 사회통계학에서 생물학적 원리 자체가 자비라는 개념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부와 고아가 죽기 살기로 안간힘을 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럼에도 그 일을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보편적 인류의 이익과 연결시켜보면 그런 가혹한 불행도 은혜가 넘치는 일로 보이게 된다. 병든 부모의 자녀를 일찍 무덤으로 보내는 것과 똑같은 은혜다. 자연 질서에 따라 사회는 병약하고 전응하고 느리고 우유부단하고 신이 없는 구성원을 끊임없이 배설하고 있다. 그들이 살 만큼 안전하다면 살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그들이 사는 것보다 좋은 일이다. 그들이 사는 것이 좋은 일이다. 만일 그들이 살 만큼 완전하지 않다면 죽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그들이 죽는 것이 최선이다. 미국의 재계와 언론을 지배하던 자수성가한 금권주의자들 가운데는 스펜서의 교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회진화론은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 다수가 이미 수상쩍게 생각했던 것,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해를 주던 것, 즉 노동조합,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에 반박할 수 있는 막강해 보이는 과학적 논거를 제공했다. 스펜서는 1882년 의기양양하게 미국을 돌며 재계 지도자들에게 연설할 때 그들을 인간 정글의 최고 동물에 비유하며 아첨을 하면서 약한 형제들에게 자선을 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사회진화론의 관점에 직접 동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 철학의 핵심적인 가정 하나는 지지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할 힘이 있다면 하층 계급들을 지원하는 정치적 행동은 그저 실패의 보상을 해주는 일일 뿐이라는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의사 세무엘 스마이스는 자조라는 책에서 궁핍한 젊은이들에게 높은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고
신중하게 돈을 쓰라고 권한 뒤에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돕는 정부는 비난했다. 사람들 대신에 일을 해주면 그들에게서 스스로 그 일을 할 동기와 필요를 빼앗게 된다. 법을 인간 발전의 동인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과대평가다. 아무리 엄중한 법이라도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 수가 없고 낭비벽 심한 사람을 검소하게 만들 수도 없고 주종뱅이가 술을 끊게 만들 수도 없다. 스코틀랜드계 미국인 거부 앤드루 카네기 역시 자선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복지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졌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른바 자선 행위에 쓰는 $1000 가운데 $950는 차라리 바다에 버리는 것이 낫다. 자선으로 먹여 살리는 주종뱅이 불황자 또는 무익한 게으름뱅이 하나하나가 이웃을 부도덕하게 감염시킨다. 열심히 일하는 근면한 사람에게 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 쉬운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정은 적을수록 좋다. 자선 행위로는 개인이든 인류든 나아갈 수가 없다. 드문 예외를 제외하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귀한 사람은 결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능력주의 사회의 비옥한 귀퉁이에서 움트는 더 가혹한 의견들에 따르면 사회적 위계는 단계마다 거기에 속한 사람의 자질을 엄격하게 반영한다고도 했다. 따라서 훌륭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게으름뱅이가 실패할 조건은 이미 굳어져 있는 셈이고 결국 자선복지, 재분배장치, 단순한 동정의 필요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일하지 않는 자 빵을 먹지 말라. 먹지도 말아라. 마이클 영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리 비천하다 해도 자신에게 모든 기회가 열려 있음을 안다. 만일 되풀이하여 바보라는 낙인이 찍히면 허세를 부릴 수가 없다. 이제는 자신이 열등한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과거와는 달리 기회를 박탈당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열등하기 때문에 말이다.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가난이라는 고통에 수치라는 모욕까지 더해지게 된다. 이게 불안을 만드는 네 번째 요소였습니다. 이게 오히려 좋았어. 능력주의 사회가 불안을 또 만들 수 있는 또 한 가지 요소다. 이런 얘기를 역사적인 배경과 지금의 사회 세태에 대해서 말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을 좀 비교해 가면서 이 불안 요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새롭게 알게 되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 야, 참.